네, 한국 여자 싱글스케이터 러츠 시리즈 첫 번째 영상입니다. 녹화가 세 번째예요. 앞에 했던 영상들에서 러츠의 기본 원칙에서 김연아, 김채연, 트루소바, 그 다음에 발리에바의 예시를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 시리즈 러시아 여싱의 러츠에서 주로 뭘 얘기했냐면 1번 구간에서의 활용을 안 하다가 하게 되어 갔죠. 왜? 쿼드러츠를 위해서. 그리고 일본 편에서는 여전히 좀 미숙했다라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편과 일본 편에서 공통적으로 뭘 얘기했냐면 왼쪽 무릎이 몸의 왼쪽 편으로 빠져줘야 토픽을 하고 오른쪽 무릎이 몸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줄 수 있다. 그리고 아웃 엣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왼쪽 무릎이 날보다 먼저 빠져줘야 된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한국 여자 싱글 선수들의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먼저 좀 강조해야 되느냐? 타이밍입니다. 앞에 얘기했던 러시아 선수들과 일본 선수들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여전히 다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일단은 여기 있는 선수들 중에 1번 구간부터 제대로 쓰는 선수는 그냥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대부분 2번, 3번을 길게 쓰려고 합니다. 김나영만 2, 3번을 짧게 쓰는 거고,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냐? 제가 이렇게 선을 3개를 끄면 이게 뭐냐면 몸의 가운데 선이고요. 몸의 오른쪽 편, 몸의 왼쪽 편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날이 한번 최대로 오른쪽까지 가잖아요. 그죠? 최대로. 그랬을 적에 여기까지 오느냐, 여기까지 오느냐, 여기까지 오느냐, 아니면 여기까지 가느냐예요. 이것에 따라서 토픽에 필요한 시간이 달라지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표본으로 꼽았던 선수들은 대부분 이쯤이거든요. 몸의 오른쪽 편선 근처에라고요. 여기서부터 날을 얇게 빼는 편에 가까웠죠. 제가 말했던 표본에 해당하는 선수들은. 그리고 토픽 높이는 대체로 토픽을 높게 들었어도 이렇게 무릎이 펴져 있지 않고 굽혀졌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속도도 빨랐습니다. 그 정도가 정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낮고 빠른 토픽이라고 칩시다. 낮고 빠른 토픽이면 날을 여기까지 넣을 수 있을까요? 평범하게 이렇게 얇게 빼는 선수라고 한다면 몸의 오른쪽 편보다는 조금 덜 가야 되겠죠. 진짜 낮고 빠르게 찍는다면.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까지 오른쪽 편까지 갔더라도 날을 이렇게 빼버린다면 낮고 빠른 토픽 했을 때 타이밍이 맞을 거예요. 대충 이해되셨어요? 즉 왼쪽 날이 오른쪽 어느 선까지 가는지, 그 다음에 날을 얼마나 얇게 빼는지 빠르게 빼는지, 그 다음에 토픽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이런 것들과의 타이밍 관계라는 것이고, 여기서 또 하나가 있는데 이 토픽을 할 때 이 왼쪽 무릎 있잖아요. 이 무릎이 얼마나 펴져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날과 토픽 간의 간격이 달라져요. 무릎이 빨리 펴져 버린다, 많이 펴져 버린다 라고 하게 되면 앞뒤 간격이 좁아지게 되고, 앞뒤 간격이 좁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날을 얇게 뺄 수가 없어요. 왜? 빨리 충돌이 나니까. 무릎과 무릎, 그 다음에 양쪽 발의 부츠가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빼게 된다고요. 즉 왼쪽 무릎이 빨리 펴지면 펴질수록 날은 빨리 나가려고 하는 성질을 가져요. 대부분의 스케이터들이. 자, 이거를 지금 미리 말하는 거는 오늘 살펴볼 한국 여자 싱글들을 살펴볼 때 이 부분들이 중요할 거다라는 거겠죠? 일단 서막은 여기까지. 자, 김나영의 2008년 고향 4대6이고요. 이 김나영 같은 선수가 지금 활동했던 시기를 본다면 그냥 당연하게 점프를 높게 뛰던 게 미덕이었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점프를 높게 뛰려고 하는 선수예요. 그런데 1번 구간 없이 2, 3번으로 빠르게 토픽하고 뜨는 경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본다면 사실 당시 점프를 뛰던 컨셉과 김나영의 러츠 자세가 100% 좋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2008년 고향 4대6 지금 보는 러츠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일단 보시면 딱 봤을 때 점프 높이나 회전 속도나 이런 상관관계에 있어서 회전을 채우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들어갈 때 1번 구간 없고요. 2번 구간을 지금 얇게 썼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2번, 3번을 이렇게 길게 쓰면 1, 2, 3을 쓰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다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온다고 치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인, 중립, 아웃인데 몸은 어떻게 가느냐? 몸이 여기 처음에 있을 때는 인 엣지가 내 몸의 무게 중심보다 왼쪽이기 때문에 몸의 중심이 받는 힘은 이쪽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이렇게 밀려가거든요. 가다가 어느 순간 날이 이제 내 몸의 중심보다도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반대로 이쪽에 힘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7시 방향에 도약이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과정, 이것도 하나의 어떤 리듬인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이렇게 생으로 오는 거예요. 자, 이런 케이스가 대표적으로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2, 3번을 이렇게 길게 쓰면서 큰 점프를 뛰었던, 큰 러츠를 뛰었던 케이스가 대표적인 게 카롤리나 코스트너죠. 자, 어쨌든 지금 김나영의 경우는 잘 보시면 자, 토픽 최대가 어디예요? 요 정도죠. 요거밖에 안 들었어요. 낮은 토픽이죠. 그 다음에 무릎도 살짝 굽혀져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토픽 빨리 됐거든요. 자, 그러면 최대로 지금 이 왼쪽 날의 모습이 이 2번 구간에서 딱 방향이 전환되는 몸의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에서 왼쪽으로 빠지는 이 전환점, 이 지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딱 전환점이 들어갔거든요. 요때에서부터 얼마나 짧게 긁고 나가는지를 보자고요. 요 정도거든요.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이런 상태에서 아웃 엣지가 잘 되었고 그냥 봐도 지금 일직선상에 놓였죠. 그 다음에 몸이 지금 기울어서 빠지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회전 운동이 과하게 들어가가지고 몸을 막 비비 돌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요만큼밖에 안 껐는데 날이 몸의 중심선에 있다는 건 뭡니까? 애초에 몸의 오른쪽 끝까지 안 넣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날을 얇게 뺐다는 거죠. 날을 이렇게 뺐지 이렇게 빼면 안 된단 말이죠. 이런 케이스는 토픽 높이가 낮고 빠르니까 이렇게 뺄 수도 있죠. 만약에 이 날이 몸의 오른쪽까지 많이 들어왔더라면 여기까지 왔더라면 이렇게 빼줘야 되겠지만 애초에 몸의 오른쪽 라인 끝까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뭐다? 타이밍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김나영의 경우 선수의 어떤 개개인의 기량을 떠나서 지금 뛴 이 고양 4대6대의 러츠만 놓고 본다면 뭐라고 할까? 지금 대한민국 국대 8명, 9명 중에서 김채연을 제외하면 딱히 더 나은 선수도 없어요. 물론 이러한 평가는 선수의 기량을 배제하고 선수의 신체 능력을 배제하고 공중 자세라던가 착지라던가 또는 점프 앞에 스피드나 트랜지션을 제외하고 도약 과정만을 놓고 평가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김나영의 경우는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릎이 요 정도잖아요. 그래, 무릎에 대한 얘기를 좀 합시다. 이 정도, 요 정도에서 토픽이 될 때 딱 이 정도죠. 이 정도죠. 이 정도의 무릎각, 그 다음에 요 정도의 간격. 대략 머릿속에 좀 받고 넘어갑시다. 김나영 부분에서 조금 빠뜨린 게 있어서 자, 이거는 정면샷입니다. 이것도 2008년 고양 4대6이에요. 지금 김나영이 점프 들어가는 방향이 약간 이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방향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단순하게 보더라도 무릎에서부터 날까지의 이 경사각이 생각보다 안 크거든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 날이 몸의 오른쪽 끝까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토픽을 하러 가고 그때 자, 무릎이 빠지는 게 보이죠? 딱 토픽. 그죠? 자, 그러니까 얼마 안 가서 몸의 중심 라인이었다. 그런 거는 오른쪽 끝까지 날이 가지 않았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략. 광민정입니다. 광민정의 경우는 토픽이 높아요. 자, 일단 토픽이 높고 무릎은 굽혀져 있습니다. 역시나 2, 3번 구간에서 쓴다고 봐야 되고 네, 지금 광민정의 경우도 몸의 오른쪽 끝까지 그다지 안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정면 후면 영상이 있는지 모르겠네. 일단은 뭐 그냥 진행해 봅시다. 자, 광민정의 지금 딱 지금 전환점이 왔고요. 토픽 최대치 왔죠. 근데 이렇게 봤을 때 너무 높잖아요. 높아요. 그죠? 그러면 토픽을 굉장히 빨리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날이 몸의 오른쪽 끝라인까지 안 들어갔거든요. 지금 왼쪽 날이 몸의 오른쪽 편으로 파고든 것만 본다면 토픽 높이가 굉장히 낮아야 돼요. 요 정도여야지 정상일 것 같은데 너무 높거든요. 그런데 좀 웃기는 게 아웃 엣지가 잘 됩니다.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 왼쪽 무릎이 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정상적으로 높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선수들 수준까지 내려올 동안 무릎이 거의 안 펴졌어요. 거의 버티고 있죠. 그리고 무릎이 살짝 빠져주고 있었고요. 그러고 토픽이 됐는데 얼추 그냥 다 됐네요. 상체 안 기울어졌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라고 본다면 지금 이 날이 긁고 나간 라인이 굉장히 얇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몸 자체가 백터가 잘 걸려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약간 트루소바처럼 쿼드러츠를 뛸 때 1번, 2번 구간이 크고 3번 구간이 좀 비교적 짧거든요. 그걸 지금 표현하고 싶은데 뭐 이렇다 칩시다. 그러니까 몸의 백터가 요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이것이 잘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잘못 그리겠네. 자, 요런 느낌인데 요 만나는 이 지점이 이제 토픽이 돼야 되는 지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렇게 봤을 적에 광민정의 경우는 이 뭐라고 할까, 몸의 무게 중심이 7시 쪽으로 가는 것이 좀 잘 돼요. 이 여러 가지 영상을 본다면. 자, 보면은 역시나 이 무릎의 각, 앞날에 무게 실렸고 뒷날 들렸고 오른쪽 토에 이 동작에서 내려오는데 무릎이 안 펴지고 있고, 여기서 이 정도가 딱 적당한 높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여기서부터 무릎이 살짝 펴진다는 거죠. 근데 무릎이 펴지는 속도도 그리 안 빨라요. 그래서 딱 토픽이 됐을 때 이 왼쪽 무릎이 굽혀진 거, 날과 토픽 간의 간격, 그 다음에 오른쪽 토픽 간의 이 모습, 굉장히 밸런스가 좋아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 무릎도 빠져줬고,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면 아웃엣지가 토픽이 되는 동안 아웃엣지 경사가 더 심하게 아웃엣지로 넘어가면서 토픽이 되죠. 그동안 러시아나 일본 선수들을 보면 아웃엣지로 인정받는 선수들조차도 아웃엣지에서 중립을 향하다가 중립이 되기 전에 토픽을 해서 아웃엣지 인정받는 선수들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바질루크라든지 뭐 그런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웃엣지로 인정은 받겠지만 잘 해낸 과정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이 광민정의 이런 모습은 솔직히 좀 당혹스러웠어요. 원래 제가 광민정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김나영이든 광민정이든 이 시대만 해도 저는 김연아 아사다마오 외에는 스케이터 취급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13년부터 한 18년, 19년까지는 제가 정서적으로 가정사가 좀 복잡했단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아프시고 돌아가시고 하는 가정이어가지고 그때쯤에 우리나라 선수들을 생각보다 제가 분석적으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광민정을 처음에 써먹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사실 플러츠일 거야 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 제 기억 속의 강민정은 파워가 그냥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이 당시 시대에는 파워가 없는 선수들은 대부분이 플러츠였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강민정은 플러츠일 거니까 플러츠의 사례로서 써먹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찾아봤다가 지금 뒤통수를 맞은 거죠. 요거는 좀 느린 장면인데 조금 자, 여기서도 잘 보시면 이 날이 향하는 방향이 꺾이는 이 시기만 보더라도 확실히 무릎과 날과의 관계, 경사도를 본다면 몸의 오른쪽 끝까지 넣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날을 굉장히 얇게 뺐고 그 다음에 토픽이 높은 대신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뭔가가 살짝 안 맞았는데 타이밍적으로 맞을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속도로 토픽이 되고 정상적으로 날이 나갔으면 이거는 이 날이 몸의 왼쪽 편을 나가서 중립인으로 넘어가면서 토픽이 되는 게 정상인데 평균보다 빠른 토픽, 평균보다 더 얇게 날을 빼면서 타이밍이 맞아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몸에 걸려있는 백터도 충분히 7시를 향하고 있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잘 보면 요즘은 좀 보기 드문데 토픽을 하고 나서도 날을 좀 긁어주면서 빠지는 굉장히 요즘은 보기 드문 형태의 러츠예요. 즉 뭐냐면 3번 구간 끄트머리가 제가 딱 토픽이 되는 정타이밍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아웃엣지로 토픽이 되면서 4번 구간 긁으면서 나가는 거. 딱 그런 어떻게 보면 타이밍적으로만 본다면 거의 이상적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광민정을 표본으로 넣을 수는 없는 이유는 뭐냐. 역시나 1번 구간을 안 썼고 나를 몸의 오른쪽까지 충분히 넣지 않았고 토픽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요. 이게 무슨 뭐 커더러치 뛸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 광민정도 제가 표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역시나 우리나라 현재 국대에서 김채연을 제외하면 이 정도로 타이밍이 잘 맞는 선수도 생각보다 없어요. 광민정 편 여기까지. 자, 이번에 박소연 편인데 저는 왠지 박소연만 보면 그냥 괜히 미안해집니다. 박소연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하지 않고 그냥 막 말을 내뱉어서 글을 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박소연한테 좀 개인적으로 미안함이 있어요. 잘 되길 바랬는데. 저는 김혜진보다 무조건 박소연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김연아 다음 카드는. 광민정도 아니고 김혜진도 아니고 박소연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어쨌든 박소연의 러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연의 경우도 잘 보면 1번 구간 없죠. 자, 그런데 박소연의 경우에는 보면 지금 날의 경사도를 보면 몸의 오른쪽 편까지는 왔어요. 이 정도로 기울어졌다는 건 이 날이 몸의 오른쪽 편까지는 충분히 왔을 거다. 그런데 토픽하는 오른쪽 다리를 보니까 이거 좀 별로죠. 무릎이 안 굽혀져 있고 펴져 있고 그 다음에 하이 토픽이고, 그래서 어쩌면 이 날이 김나영이나 강민정보다는 좀 더 오른쪽까지 끝까지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내려오는데, 근데 이 날이 나가는 게 아까 그 김나영이나 광민정보다는 좀 빨리 나가거든요. 그래서 살짝 좀 약간 애매한데 뭐 어쨌든 그래도 충분해요. 그리고 나가면서 이 왼쪽 무릎이 빠져주는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케이스 있거든요. 뭐라고 표현할까? 이 토픽을 하는 이 날을 이렇게 눕히면서 내려오는, 여기서 약간 그 타이밍이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박소연의 경우도 보면 무릎이 펴져서 있다가 지금 내려오면서 굽혀졌죠. 그러면서 지금 이 영상이 지금 60프레임짜리 영상인데 한두 프레임 정도 토픽 타이밍이 약간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소연의 경우는 여기까지 온 거 괜찮고 토픽 높이 괜찮아요. 근데 이 토픽을 하는 이 오른쪽 다리가 이게 아니라 요것만 됐어도 타이밍이 딱 퍼펙트 할 뻔했다고 전 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아쉬운 거죠. 60분의 1초, 2초가 늦다, 토픽이. 하여튼 그런 부분들. 역시나 상체가 이쪽으로 안 빠졌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만 보면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회전축이 좀 별로네. 뭐 어쨌든 거듭 말하지만 뭐라고 할까, 회전축이라든지 착지라든지 도입 스피드, 점프 높이, 트랜지션 이런 거 배제하고 말을 하는 거니까 그런 줄 아시고, 박소연 역시도 김채연을 제외하면 현재 국대 8명, 9명 중에서 딱히 박소연보다 낫다고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물론 지금 제가 언급했던 김나영이든 광민정이든 박소연이든지 간에 포함해서 현재 우리나라 국대 9명하고 대회를 치러요. 그러면 트리플 러츠, 트리플 토에서 가산점을 가장 높게 받는 건 신지아일 겁니다. 그건 뭐 트랜지션이 됐던, 도입 스피드가 되었던, 점프 높이가 되었던 간에 그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져서 평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신지아가 아마 가장 높은 가산점을 받을 거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을 일부를 빼고 평가하는 거예요. 거듭 말하지만 박소연의 경우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 것 같아요. 충분히 뒷장면을 안 봐도, 이것만 보더라도, 이 경사각만 봐도 오른쪽 날이 몸의 오른쪽에 어디까지 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대충은 짐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잘 보시면 박소연의 몸에 걸려있는 팩트가 어디를 향하는지 보세요. 자, 지금 이렇게 커브를 그리면서 가거든요, 날이. 그런데 지금 이 날이 몸 이쪽으로 빠지지 않죠. 몸이 지금 따라가잖아요. 몸도 지금 이쪽으로 빠지죠. 그러니까 몸에 7시 방향의 팩터가 걸려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면 살짝 빠졌어요, 날이. 완벽하게 가운데에 걸리지는 못했습니다. 어찌됐던. 그래서 살짝 아쉬워요. 그래서 오늘의 평가 기준으로만 본다면 김나영, 광민정이 미세하게 박소연보다 오히려 낫고, 근데 박소연도 그리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박소연 편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번에는 최다빈 편입니다. 최다빈 편은 좀 할 이야기가 많아요. 사실은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녹화 때 최다빈 편에만 두 번 다 20분 이상을 할애했거든요.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내가 내 영상을 보더라도요, 영상이 너무 기니까 짜증나더라고요. 자, 역시나 1번 구간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자, 이런 거는 라인을 그었어도 1번 구간 아니에요. 그냥 2, 3번에서 길게 간다 생각하세요. 자, 네, 잘 보세요. 왼쪽 무릎과 날가의 관계 경사도가 별로 없죠? 몸의 오른쪽 끝까지 안 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면 최다빈의 몸이 상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럼 만약에 평평했다면 몸의 오른쪽까지 안 간 겁니다. 이걸 얼핏 보고 날이 오른쪽까지 간 거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라고. 알겠지? 상체가 회전 운동을 많이 하려고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선수들의 특징이 대부분 뭐냐면 회전력을 많이 주려고 용을 쓰는 자세예요. 속된 말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하이토픽에 무릎 안 굽혀져 있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 토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상체가 지금 이렇게 기울어 있다가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이 발이 이쪽으로 빠졌다가 내려옵니다. 이게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와요. 자, 먼저 이 오른쪽 부츠만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어쨌든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왼쪽 무릎과 날가의 경사도가 별로 없다는 건 몸의 오른쪽 끝까지 가지 못했을 거다. 못했고요. 자, 그런데 하이토픽에 무릎은 안 굽혀져 있어요. 타이밍이 맞을 리가 없죠. 그죠? 정상적으로 간다면 이거는 그냥 거진 플러츠예요. 뭐 율리아 리프니츠카야가 됐거나 뭐 그런 선수들처럼 플러츠가 되는 게 정상인데 최다빈은 어떻게 아웃 엣지를 만들었느냐? 그게 오늘의 관건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에서. 자, 봅시다. 이게 지금 최대 토픽 높이도 아니었네. 자, 여기가 최대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왼쪽 날이 이제 여기 전환점을 지났어요. 전환점을 막 지났고 요로 뺄 거예요. 빼는데 딱 보면 이렇게 빼죠. 급하게 빼요. 최악이잖아요, 지금. 하이토픽에 무릎도 안 굽혀져 있고 왼쪽 날은 오른쪽 몸에 끝까지도 가지도 않았고 거기다가 날도 급하게 빼고 이건 도저히 타이밍이 맞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서 최다빈의 아웃 엣지를 만들어낸 1등 공신 왼쪽 무릎입니다. 왼쪽 무릎을 보세요. 자, 어때요? 왼쪽 무릎이 어디까지 빠지는지 보세요. 자, 이제 토픽이거든요. 왼쪽 무릎, 몸의 왼쪽 라인. 몸의 왼쪽 라인을 나가서까지도 무릎이 빠져졌어요. 다시 조금 정리할게요. 그동안 플러츠 선수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렇게 갈 때에 왼쪽 무릎이 이렇게 안 빠지고 날이 먼저 빠져요. 그리고 무릎이 그걸 뭐라고 할까, 날이 빠져나가면서 무릎이 따라가는 거였거든요. 율리아 리프니츠카야가 되었든 아사다마오가 되었든 대표적인 플러츠 선수들은 날이 빨리 빠져나가고 날이 나가는 거에 무릎이 딸려가는 형태예요. 그럼 표본이다 싶었던 선수들은 어떻느냐, 무릎이 앞장서서 빠져주는 거죠. 무릎이 앞장서서 빠지느냐, 날이 먼저 빠지느냐의 차이인데, 최다빈의 경우는 날도 빠지는데 무릎도 날이 빠지는 거 못지않게 같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무릎과 날이 같이 빠지는 거죠. 자, 이제 토픽. 굉장히 비정상적인 자세거든요. 이게 정상적이라면 여기서 토픽이 돼야 돼요. 이 정도 타이밍에. 그런데 무릎은 정상적인 위치예요. 정상적인 토픽 타이밍에. 근데 날은 이미 나가 있죠. 날이 토픽이 아직 안 됐고, 그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하이 토픽에 직선으로 내려오지도 않고 돌아서 내려왔고 무릎도 펴져 있었고 토픽 타이밍이 빠를 수가 없는데, 그래서 토픽이 되고 났더니 날은 이미 몸 바깥으로 나가 있고, 그런데 무릎도 비정상적으로 나가서 이런 각을 만들었다. 왜 날이 급하게 나가야 되죠? 자, 지금 이것만 보세요. 지금 발이 거의 다 모여 있죠. 사실 러츠 뛰는 선수들 보면 이런 모습들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굉장히 꼴불견이에요. 자, 지금 이 화면에 카메라에 밖에 나여 있어서 잘 안 보이지만 뭐 다른 영상을 한번 볼까요? 이제 뒷장면은 봤으니까. 자, 요거는 좀 뭐 1년 뒤의 영상이긴 하지만 옆장면이라서 가져왔어요. 보시면은 네, 그냥 봐도 몸의 오른쪽 끝까지 안 갔어요. 오른쪽 끝까지 가려면 이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안 갔고, 예, 무릎 잘 굽혔죠. 굽혔는데 무릎이 언제 펴지는지를 보세요. 자, 이 다리 무릎 펴져 있죠. 자, 갑니다. 가고 이제 가는데, 자, 아까 그 광민정이 얼마나 참았다가 무릎을 폈는지를 기억하면서 이제 제대로 이제 토픽 사정권까지 왔죠. 그러면 이 무릎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무릎이 확 펴지죠, 이렇게. 자, 그러면데
이 정도라도 토픽이 되면 다행인데 아직 토픽이 안 됐어요. 그죠? 내려오면서 무릎이 굽혀졌으니까 거기다가 나를 눕히기까지 하죠. 약간 나를 눕히는 거 보면 누가 떠올라요? 카오리 사카모토. 그렇게 나를 눕히니까 토픽 타이밍이 굉장히 느려지고 그러면 무릎은 걷잡을 수 없이 왼쪽 무릎은 펴졌고 간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날을 빨리 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듭 말하지만 이게 날이에요. 토픽이에요. 간격 있죠? 그러면 이 날은 이렇게 빠져도 충돌 안 나요. 그런데 날이 여기 있는데 토가 여기 있어. 부딪힐 거 아니에요, 여기서. 왜? 이게 부추고 요게 부추일 거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앞뒤 간격이 없는 선수들은 본능적으로 안 부딪히려고 날을 밖으로 많이 빼게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걸 제가 아까 서론부터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토픽 타이밍이 이상하게 늦어지니까 왼쪽 무릎이 못 버티고 계속 펴져. 이걸 버티고 버텨서 찍었으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날은 빨리 나가야 되고 이런 괴상한 자세가 나오는 거죠. 즉 뭡니까? 최다빈의 러츠는 절대 아웃엣지가 됐다고 해서 좋은 러츠인가요? 좋은 러츠가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조금 사족을 좀 붙여서 최다빈이 지금 2000년생이거든요. 그럼 지금 26년, 17년이잖아요. 그럼 나이가 뭐 16세, 17세잖아 거의. 이 정도까지 온 선수가 플러츠를 이렇게까지 심각한 중증의 플러츠를 이런 식으로 교정했다는 건 정석적인 방식으로 완전히 새로 뜯어 고칠 수 없었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우리나라 요즘 선수들 보면 엣지 고치자고 하면 선수가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왜? 망가질까봐. 자, 그렇다는 건 최다빈 본인이 이렇게 괴상한 자세로라도 아웃엣지 구사해서 감점 안 받겠다. 인정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잘 배워서 잘 뛰었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말 괴상한 러츠를 뛴다. 아웃엣지 인정받으니까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최다빈이란 스케이터에게 별로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런데 최다빈은 이제 선수가 아니죠. 은퇴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최다빈이 지금 다루고 있는 선수가 만약에 지금 이때의 최다빈 나이만큼 나이 먹은 선수가 플러츠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아웃엣지 인정받아야겠다. 네, 이렇게 수정하는 거 인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라도 뛰어서 아웃엣지 인정받겠다. 오케이. 그런데 이제 싱글 러츠, 더블 러츠 뛰고 있는 초등학생에게 이런 식으로 러츠를 가르치거나 교정을 시켜준다면 되겠어요? 저 분명히 말하는데 최다빈 씨, 당신의 러츠는 당신 대에서 끝내야 돼요. 이거는 절대 어린 선수들에게 가르쳐서는 안 되는 러츠입니다. 본인만 하다가 끝내라고요. 이런 건. 알겠죠? 만약에 당신이 지도한 선수에게서 이런 러츠가 나온다면 저는 끊임없이 당신을 언급할 거예요. 최다빈 편은 여기까지요. 이번엔 이문수 편입니다. 자, 먼저 2016년 같은 종합선수권에서 뛰고 있는 이문수고요. 자, 보면 시작 장면 마찬가지예요. 1번 구간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자, 처음에 무릎 굽혔죠. 그 다음에 이 무릎이 많이 펴졌을까요? 안 펴졌을까요? 많이 펴졌을까요? 안 펴졌을까요? 네, 이 정도입니다. 사실 이 정도면 그래도 딱히 크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거든요. 최다빈에 비하면. 일단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 일단 옆장면이에요. 자, 옆장면에서 잠깐만 1년 뒤에 거지만 뒷장면을 좀 볼까요? 자, 여기서 네, 이것만 봐더라도 자, 어때요? 몸의 오른쪽 끝까지 안 들어간다. 그죠? 일단 오늘은 요 부분이 좀 핵심이니까 몸의 오른쪽 끝까지 안 들어가요. 그러고 지금 이게 전환점 무릎 굽혀져 있어요. 그러면 토픽 속도를 좀 빨리 할 수 있겠죠. 최다빈보다는. 그죠? 그런데 몸의 오른쪽 끝까지 안 들어간 상태에서 날이 빠져나가는데 문제는 무릎이 잘 안 빠져요. 생각보다. 이쪽 걸 보십시다. 자, 뒷장면이니까. 자, 보면 무릎이 어떻게 되는지 안 빠지죠. 무릎이 안 빠지고 날만 빠져버리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이런 스타일의 러츠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근데 좀 보면 우리가 뭐 율리아라든지 아사다마오라든지 여러 번 봤다. 그죠? 다시
토픽이 높지만 무릎이 굽혀져 있어서 토픽 속도가 그리 느리지는 않을 건데, 이 날에 오른쪽 여기까지 들어갔다가 빠지는 거면 타이밍이 맞겠죠. 그런데 여기까지 가지 못했고, 거기다가 날이 빨리 나가죠. 지금 이렇게 나가는 방향이, 진행 방향은 여긴데 굉장히 빨리 나가잖아요. 그럼 타이밍이 여기서 어그러졌어요 이미. 자, 그리고 날이, 자, 무릎이 여기까지 나가줬나요? 체다빈처럼? 안 나갔잖아요. 이해되셨죠? 무릎이 날을 못 따라갔어요. 그 무릎이 빨리 펴지니까 날이 이렇게 급하게 나가버리잖아요. 물론 뭐 체다빈보다는 덜하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서 이문수의 몸에 걸려있는 벡터가 아까 박소연이나 광민정처럼 7시 방향에 벡터가 걸려 있거나, 또는 이 날에 나가는 방향이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좀 얇게 나갔다면 타이밍이 맞아요. 그리고 무릎을 빼주는 동작이 됐으면, 물론 이렇게만 얘기해도 벌써 한 서너 가지가 잘못됐네.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오늘 살펴볼 선수들 중에서 가장 플러츠의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고치라고 한다면 체다빈보다는 나았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웃기는 건 체다빈은 저런 괴상한 형태로 아웃에치가 일단 되긴 됐잖아. 그런 면에 비해서 이문수는 이 부분이 은퇴할 때까지도 아마 제대로 안정화되지가 않았었죠. 사실 이문수를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체다빈의 러츠를 좀 닮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느낌적인 거라서 그냥 좀 패스합시다. 일단 이문수 편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제 김예림 편인데, 김예림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중간하다는 겁니다. 어중간해서 어텐션, 이렇게 기억하세요. 앞에 봤던 그 광민정하고 박소연, 그 다음에 이문수, 체다빈의 그 중간쯤 어딘가입니다. 자, 자세, 무릎 요 정도 굽혔죠? 그런데 토가 그렇게까지 높진 않죠. 그죠? 그러니까 타이밍이 굉장히 다 어중간해요. 여기서 지금 보면은 몸의 오른쪽 근처까지는 좀 온 것 같긴 한데 완전히 온 것 같지는 않기도 하고요. 잠깐 이거 정면이나 후면 영상을 좀 찾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1년 뒤에 종합선수권인데, 자, 정면짜리죠. 경사각을 봤을 때 몸의 오른쪽 라인까지는 충분히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픽 높이와 무릎이 굽혀져 있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타이밍이 맞아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어떻습니까? 몸에 걸려있는 벡터가 7시 방향이 아니고요. 약간 6시고, 그 다음에 날도 좀 빨리 빠져나가죠. 그리고 또 이제 보면 무릎이 나가주질 않아요. 그런데 체다빈이나 이문수만큼 심하지는 또 않아. 그렇다고 광민정이나 박소연처럼 딱딱 되지도 않아. 그래서 어텐션이에요. 진짜 별거 없습니다. 사실 뭐 체다빈만큼 무릎이 빨리 펴져서 간격이 체다빈만큼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광민정만큼 잘 참아가지고 버텨서 간격을 유지한 것도 아니에요. 그 중간 어딘가야, 대체적으로. 만약에 저한테 체다빈, 이문수, 김예림 이 3명 중에서요, 한 명 맡아서 러츠를 교정시켜봐라 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얘기한다면, 그리고 나에게 그런 전권이 주어진다면 선수의 의사와 무관하게 저라면은 김예림을 선택할 것 같아요. 김예림을 좀 손보면 그래도 박소연 정도는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테크니컬이라면 이 정도면 굳이 롱보다는 그냥 어텐션 주고 끝낼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이제 다시 사이드 장면을 좀 보면 날이 좀 많이 빠지네요. 결국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서론에서도 타이밍 싸움이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이거 2016년 거는 엣지가 꽤 괜찮은데? 17년에 비해서? 하긴 김예림이라고 엣지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썼을 리는 없고, 찔끔찔끔 손은 봤을 수도 있죠. 예. 어찌됐든 김예림의 경우는 딱 이 정도입니다. 그냥 이제 광민정 같은 경우보다는 조금 빨리 펴졌죠. 체다빈보단 덜 펴졌고, 진짜 어중간 그 자체. 김예림도 여기까지 할게요. 마지막으로 위서영 편입니다. 위서영의 경우도 마찬가지에 1번 구간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1번 구간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거든요. 그랬던 케이스 누가 있었죠? 메드베데바. 그죠? 러시아 편에서.
근데 메드베데바의 경우에는 이 부츠가 올라갔다가 다시 왼발 뒤로 왔어요. 그러고 올라갔죠. 근데 위서영은 그것보다는 나은 게 이 다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다리 움직임, 오른쪽 다리 여기까지. 자, 정리하면 이게 한번 이렇게 무릎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왼쪽 발 뒤로 오는 게 아니라 올릴 수 있는 준비 동작으로 가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건 뭡니까? 메댓보다는 타이밍에서 유리하다. 메댓보다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날을 몸의 왼쪽 전환점까지 딱 갔을 때를 보면 굉장히 누워있는 게 보이죠? 사이드에서 보더라도. 그죠? 이렇게 사이드에서 봐도 날이 굉장히 누워있잖아요. 그죠? 뭔가 비정상적으로 누워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선수들에 비해서. 바로 뒷장면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날이 들어갈까 봅시다. 어때요?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몸의 오른쪽 라인보다도 한참을 더 들어가 있어요. 그게 사이드에서 이 누워있는 경사도만 봐도 느껴지거든요. 이런 게 중심 라인, 왼쪽 라인인데 많이 들어갔죠.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는 거는 뭐예요? 정상적으로 빼면은 토픽이 느린 걸 카바칠 수는 있겠죠. 반대로 토픽이 좀 느려야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몸의 오른쪽 라인에서 얇게 빼는 것이 하이 토픽에서 무릎이 굽혀진 걸 빨리 찍는 거하고 타이밍이 맞다면 거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보다 몸의 오른쪽에 더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얇게 빼는 것이면 하이 토픽에 무릎이 안 굽혀져 있는, 무릎이 펴져서 내려오는 거하고 타이밍이 맞을 거예요. 자, 그런데 위서영의 경우를 보면 다리가 어떻습니까? 그다지 하이 토픽이 아니에요. 하이 토픽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릎이 굽혀져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려오다가 굽혀지죠. 자, 그렇다면 다리 토픽 타이밍은 평범한 타이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 토픽에서 무릎을 굽힌 거하고 비슷한 타이밍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른쪽 다리는. 자, 그런데 왼쪽 날은 몸에 여기까지 들어와 있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왼쪽 날이 정상적으로 빠지면 타이밍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몸의 중심 라인에 왔을 때 토픽이 되는 게 아니라 몸의 중심까지 못 오고 몸의 오른쪽 편에 있을 때에 토픽이 되겠죠. 그러면 이 위서영의 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좀 빨리 빠져야죠. 토픽 타이밍은 자 봐요. 다시 그리 높게 들지 않았다. 그러나 무릎이 굽혀져 있지는 않다. 그러면 무릎이 약 굽혀져서 하이 토픽인 거하고 타이밍이 비슷할 거다. 그러니까 정 타이밍이다. 오히려 토픽은. 그렇다면 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날은 몸 오른쪽 끝까지 들어갔으니까 정상적으로 오면은 타이밍이 늦어요. 날의 움직임이. 그러면 날이 이번에는 날이 빨리 빠져줘야죠. 그걸 그렇게 하느냐? 자, 보세요. 자, 날이 확 빠지죠. 지금 날 빠지는 거 보여줬죠? 자, 날이 어떻게 빠져요? 확 빠지죠, 이렇게. 그죠? 타이밍을 맞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서영의 경우는. 그리고 왼쪽 무릎이 싹 빠져줬죠, 이렇게. 토픽이 됐을 때 몸의 왼쪽 편에 딱 위치하는. 타이밍만 본다면 제가 얘기했던 러츠의 표본급 선수들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이거. 이거는 뭐냐면 자, 사람이 말이에요. 비정상적으로 오른쪽까지 날이 한번 왔다가 그거를 급하게 빼서 타이밍을 맞춘다. 이 과정 자체가 자연스럽지 못하죠.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러츠의 원칙, 이런 말들이 제가 애초에 뭐가 나왔어요? 아웃 엣지 형성 과정이 자연스러워야 한다고 했죠. 부자연스럽잖아요. 이 모습만 보면 그냥 FM 같잖아. 그러나 이 앞 과정은 억지스러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부산에 사니까 서울에 사는 친구 집에 간다고 칩시다. 그럼 제가 자가용을 몰고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가서 친구 집에 가는 방법, 또는 부산역에 가서 KTX를 타고 서울역에 가서 서울역에서 다시 뭐 택시나 지하철,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택시를 이용하든 해서 친구 집에 가든가, 아니면 제가 김해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김포나 인천에 떨어져서 다시 친구 집에 가는 방법,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라고요. 근데 지금 위서영의 경우는 어느 정도로 부자연스러운가? 제가 지금 서울을 가야 되는데 일본에 갔다가 일본에서 서울로 가는 꼴이에요. 비정상이잖아요. 뭐로 가도 뭐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말이 있지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잖아요, 지금. 뭐로 가도 딱 그 아웃 엣지를 만들기에 적당한 이 상황이 나왔어요. 이 상황이 나왔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저리 치었다가 이리 치었다가 하다가 나온 좀 얻어 걸린 결과라는 거죠. 물론 이것도 나름 선수와 코치 간에는 치밀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된 거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던 위서영의 러츠를 보면 제가 절대 좋은 러츠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물론 위서영 본인이 선수 생활하면서 이렇게 러츠 뛰고 아웃 엣지 인정받고 가산점 받고 좋다 이거예요. 다시 아까 최다빈 경우처럼 똑같이 얘기하겠는데 이거를 만약에 본인이 지도자 생활하면서 이런 식으로 비정상적이고 부자연스러운 형태의 아웃 엣지 형성 과정을 선수에게 가르쳐선 안 된다는 겁니다. 적당한 타이밍이 되어야 우리 몸이 그 리듬을 타고 도약력을 효율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희소성이 있을 때는 그 자체로 가치를 평가받지만 희소성이 떨어지게 되면 그것의 품질이나 효율을 따지게 됩니다. 트리플 러츠는 희소성이 있는 점프가 아니에요. 품질이 좋던지 효율이 좋아야 되는데 위소형의 경우에는 비효율적인 러츠다라는 거죠. 위소형 편도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김나영은 2, 3번 구간에 짧고 간결하게 토픽, 아웃 엣지 제대로 됐고요. 광민정 2, 3 구간에서 길게 하이 토픽, 그런데 날을 얇게 뺐고 무릎 빠져줬고 몸에 7시 방향 백터 걸렸고요. 박소연 7시 방향 백터 걸렸고 근데 무릎이 강민정보다는 살짝 빨리 펴졌어요. 그러나 문제되지 않을 정도. 그 다음에 역시나 하이토픽이지만 무릎이 굽혀져서 왔고 최다빈 거의 모든 것이 플러츠를 가리키고 있지만 비정상적으로 왼쪽 무릎을 많이 빼면서 커버 쳤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이상한 러츠는 본인만 뛰고 끝내세요. 선수 애들 망치지 말고. 이문수 최다빈보다는 약간 나은 플러츠 요소지만 무릎이 안 빠져줬어요. 이문수의 경우는. 그래서 답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 왼쪽 무릎이 빠져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웃 엣지를 결국 인정받느냐라는 조건에서는. 그런 관점에서는 이문수가 최다빈만큼 심하지 않은데도 이문수가 플러츠였던 이유죠. 자, 김예림 어중간해서 어텐션 끝. 위서영 토픽하는 장면만 보면 거의 제가 언급했었던 이 러츠의 표본급에 딱 맞는 모습인데 그 과정이 부자연스럽다라는 거. 그래서 비효율적인 러츠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단 한국 여자 싱글 러츠 시리즈 1편입니다. 2편에서는 아마 제가 유형, 이혜인, 그 다음에 신지아, 그리고 또 누굴 다룰지 모르겠어요. 허지유를 다루게 되면 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좀 고민이고요. 그 다음에 남자 싱글 편에서 차준환, 서민규, 최하빈 다뤄야 되거든요. 여기도 얘기가 좀 길어진단 말이지. 좀 머리가 아프네요. 제가 오늘 이거 3번째 녹화를 하게 된 거는 사실은 2번째 녹화본을 컷 편집을 끝냈어요. 컷 편집을 끝내고 이미 유튜브 업로드용 내보내기까지 끝낸 상태에서 3번째 녹화를 다시 한 겁니다. 왜냐면 저의 나쁜 습관인데 한 말을 또 하는 걸 너무 많이 해요. 내가 만든 영상을 컷 편집하면서 내가 질려버려요. 그래서 3번째 녹화를 했고 여러분들이 느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급하게 내용을 좀 짧게 자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과거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면도 있고요. 다음 편부터는 조금 다시 좀 느긋하게 살펴보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어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한국 여자 싱글 러츠 시리즈 1편 여기까지입니다.